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달라진 거 없어요? 네, 오늘은 셔츠 입고 오셨네요. 어느 분이 메리아스를 입고 방송하면 어떡하냐고 유튜브를 보고, 그거 진짜 명품샵에서 비싸게 주고 돈 와이프가 사주신 건데. 네. 네? 어떻게 그런 저는 괜찮은데 네. 그걸 사주신 저희 와이프님께서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가뜩이나 그런 거 민감하신데, 예, 아무튼 제가 몸을 좀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뭘 입어도 멋있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상처받고 셔츠 입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죠. 뭐 제가 이제 그날 미팅이 있을 때는, 클라이언트 미팅 있을 때는 이제 겉옷까지 다, 양복 마이까지 다 입고 오고요. 그날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입고 왔었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입고 오신 날 또 그렇게 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좀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더 외모에 좀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염색도 좀 하고, 예, 네. 이발도 하고, 예, 지금 이 심기일천해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 그 지난주에 책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곧 임박인가요? 다음 주에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 프로필도 수정하고 표지도 수정하고 뭐 그런 작업들 이번 주에 마쳤고요. 저도 굉장히 설렙니다. 제가 이 책이 2014년도 초에 나왔는데, 빠시옹이라는 존재, 김학렬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전국구로 알린 계기가 됐던 책이었어요. 아마 이제 그 부동산 분야에서는, 예, 아마 그 전에도 없었고 아마 그 이후로도 이런 책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세상 답사기라는 어떻게 제목을 준 책이기도 한데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라는 책이었었는데, 좀 감회가 새롭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부동산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아마 그렇게 좀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책들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요청하셔서 재개정판을 낼 수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니까요.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고 선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목이랑 다 그대로인가요? 표지만 바뀌는 건가요? 그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 편에 없었던 내용들, 좀 팁들을 좀 많이 더 넣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정보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제목도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아마 표지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예, 조금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저처럼 네.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좀 첫걸음을 내디디려면 책도 읽고 강의도 들어야 되는데요. 네. 강의가 마땅한 게 잘 없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강의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이제 강의를 소개한다는 게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추천하는 것들, 책을 추천하는 것들하고는 또 다르게, 이게 이제 대부분 제 주변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다 제 지인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홍보한다는 측면으로 또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 소개는 거의 하지 않고요.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 칼럼을 쓰기도 박적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는 강의 소개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뭐 다른 또 메신저 이런 SNS를 통해서 제가 좋은 강의가 있으면 꼭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2015년도 전후로 이제 그 투자 열풍이 굉장히 많을 때는 강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 18년도 사이에 많은 강의들이 탄생을 했고, 또 지금 또 많이 이제 또 안 하고도 있고 한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세 상승기 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제 실력으로 돈을 번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정장이 오게 되면 또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이제 조종장, 보합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저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좋은 강의가 있으면 추천하는 또 시간들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게 없고요. 페이스북에 아마 몇 개 추천을 해놨을 겁니다. 네. 네. 꼭 페이스북도 들르도록 하시는 군요. 예, 네. 페이스북 재밌어요, 저는. 요즘은.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기사고요. 네. 분양가 통제에도 시장 안정 효과 무, 매물로 나오면 껑충. 잠깐 내용을 소개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지난 24일부터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된 아파트라도 시장이 풀리는 순간 시세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역설적으로 로또를 기대하는 투자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희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분양가를 낮추면 기존 아파트 시세가 낮아질 걸 기대하고 허그에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전략을 빌면 100% 먹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양가 통제를 하게 되면요, 기존 아파트 가격도 다 내려와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게 수요가 단절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서울은 이게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내에서 단절된 시장이 아니거든요. 전국구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서울에 가격이 싸게 되면요, 서울 시민들만 사는 것들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그러니까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국민들이 다 사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분양가 규제 정책을 하는 것들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들이고요. 차라리 시장에 신축과 구축 매물을 좀 많게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세 하락을 유도하는 게 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급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면요,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급이 필요한 곳은 강남권과 연결된 지역인데, 지금 강남권과 연결된 지역이 아니라 그냥 공급을 하기 쉬운데, 싼데, 그냥 택지가 많은 데들, 그러니까 이런 허허벌판에다 보통 공급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 때문에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생겼잖아요. 3기 신도시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아니라 3기 신도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도 이게 다 같은 논리거든요. 결국은 분양가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일 텐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떤 시장이 하나 더 생기냐면은 분양을 받는 사람들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에다가 피를 엎어서 또 거래되는 시장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시장을 또 하나 만들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실제 수요, 거주할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높은 분양가로 매수하게 되면은 이 피 시장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을 보면 이 투자 시장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그 소장님 생각에 네. 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 시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세보다 좀 더 새 아파트니까 더 비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입지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철저하게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주변 시세,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쁘고 더 나쁜 상품, 나쁜 입지 아파트보다는 비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기존 아파트 가격도 내려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격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상한선을 모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비쌀 것 같은데 왜 싸지? 이런 심정으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비싼지 싼지 애매한 가격들로 분양을 해야지 신규 아파트는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신규 아파트 가격보다 구축들이 좀 더 낮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시장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들인데,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책정을 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지금 방금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쁨을 드리려고 그런 행복감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네. 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 시장의 상한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딱 나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이를 분양했어요. 후분양으로. 그것도 후분양 아파트였습니다. 3,300에 분양을 하는데 둘 다 미분양해 놨어요. 이 서초구의 새 아파트도 3천만 원대는 아직 부담스럽구나. 그래서 그 다음 때부터는요, 다 2천만 원대 거래가 됐어요. 새 아파트든 구축이든 간에. 그게 시장가잖아요, 결국은. 근데 물론 지금은 많이 올라서 7천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거는 시장 이후에 10년 동안 이뤄진 인플레이션과 각종 입지가 좋아진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 뿐이고요. 2008년도, 9년도에는 분명히 서울 강남권도 3천이라는 가격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이겼다는 것들을 반포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를 통해서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기사에 보면 이제 분양가와 지금 현재 시세에 대해서 아파트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네. 소장님 말씀대로 다 정말 다 100% 서울이네요. 네. 그렇죠. 네. 서울이 아니고서는 이 논리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아니고서는요, 이게 분양가를 규제하는 지역도 없습니다. 서울 제외한 지역들은 다
분양가들요 주변 시세보다 조금 높게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 아파트한테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확인하시고도 왜 여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격을 찍어 누르면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정말 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분양가를 책정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분들한테 너무 비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도봉구에 평당 5천짜리 아파트가 나오면 분양을 받을까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상품이 좋아도. 그러니까 강남이 5천만 원 한다고 도봉구가 5천만 원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봉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입지 상품 조건들은 다 수요의 양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봉구는 그만큼 수요가 없는 거고요. 예,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통해서 저는 뭐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나온 단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가장 주목해 볼 게 마포구 염리동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요거는 이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염리 3구역인데 요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할 거잖아요. 네. 아마 내년부터 입주를 할 텐데 전세가는 쌀 겁니다. 네. 아마 처음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한번 싼 전세에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실 때 이 아파트 100% 좋은 아파트입니다. 한 단위도 빠짐없이. 예, 그래서 한번 살아보는 경험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 입지, 이 정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도 또 분양가와 연관된 뉴스인데요. 네. 파이낸셜 뉴스고요. 집값 잡으려 분양가 누르니 공급 뚝 시장의 역습. 그래서 이제 기자님이 굉장히 공들여 쓰신 기사 같아요. 네. 부동산 쏟아지는 규제의 곳곳서 부작용, 분양가 과도한 제한의 역풍. 서울 주요 단지들 이렇게 낮게는 분양 못해 후분양 돌아서고 공급 끊기면 대래 집값 올라. 이런 내용들인데요. 분양가 규제하면 이렇게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렇죠. 네.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 뭐 조금 전에 뉴스 통해서 네. 많이 얘기했으니까 전 이 기사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터를 칼라를 갖고 와서 좀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 고분양가 정책 지금 이제 하는 정책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몰랐고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지금 계속 반복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고분양가로 사업장을 규제하는 지역들은 100% 다 서울이고요. 네, 그리고 100% 강남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언급할 일이 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이 허구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분양된 지 1년 미만 아파트가 있다. 네. 비교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분양가 아파트의 100%를 넘으면 안 돼요. 네. 예. 재밌죠. 그러니까 그보다 입지가 또 조금 더 좋아도 100%못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주변에 분양한 지 1년 내 아파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105%를 넘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분양된 지 1년 이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 이건 좀 솔직히 그것도 이해도 안 되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1년이 초과된 것 중에서 105% 같은 경우는 105%까지만 되는데 만약에 10년 동안 분양한 아파트가 없다고 치자고요. 네. 10년 동안 5% 올랐다고 그 사정을 봐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아까 10년 동안 그 레미안 퍼스티지 네. 말씀 들어보니 참 네. 깝깝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2배 또 훨씬 넘게 올랐죠. 네. 네,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 기회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미스매치 등이 생기는 기회들을 포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기회가 생겨서 이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을 투자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정부에서는 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이런 미스매치는 기회가 계속 왜 생기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10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105%라고 하면은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이런 기회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이라든지 주택을 갈아타실 분들도요. 이거 분명히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3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뭐 기타 등등해서 그 기간 내에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요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지역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요. 이거는 좀 이것도 미스매칭인데 뭐냐면은 장기간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랐다가 빠졌다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도 안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재수가 없으면 분양가 상한 지역으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오르고 딱 진짜 이 아파트 역사상 딱 3개월만 올랐는데 그건 이제 투기나 거품 때문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됐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또 계속 또 시세에 또 하락 그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요가 빠지는 것들이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보통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들이 다 좋은 입지거든요. 근데 진짜 나쁜 입지인데 적용되는 입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좋은 입지겠구나 하고 일반인들이 착각을 할까봐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개월, 12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0년 동안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꾸준히 오른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분석하실 때 단기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5년 이상 10년까지 보셔야지 이 지역의 입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지수들, KB국민은행이라든지 감정원이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제 주변에 좋은 전문가들도 계속 칼럼을 써주고 있고 제 블로그라든지 카페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지수들을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뉴스고요. 네. 김포의 재발견, 개발사업 본격화되며 인구 늘고 부동산 시장 방급. 네. 김포시가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도권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 사업의 가시화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인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저쪽 강남과 가까운 곳 빼고는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오랜만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거는 굉장히 기분 좋게 읽었었고요. 네. 지금 김포가 서울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 보통 2기 신도시들은 서울에 바로 붙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2기 신도시입니다. 입지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강남 쪽에 붙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강남에서 제일 먼 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교통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LG 유통이라는 회사를 다닐 때 1999년도 그때 전후입니다. 그때도 네. 사람이 살았군요. 예, 여기 지금 풍무점, 사우점, 네. 북변점, 사우점이라고는 이제 LG 슈퍼마켓 지점이 있어서 결품도 사러 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먼 곳은 제가 가고 가까운 곳은 이제 제 뭐 선 후배님들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결품조사 담당이었었거든요. 데이터 관리하는 단품정보팀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갈 때 보통 1시나 2시 전후에 가서 이제 결품조사를 하고 나올 때가 4시, 5시거든요. 그러면은 1시, 2시 때는 길이 안 막혀요. 30분에 갑니다. 근데 나올 때 있잖아요. 4시, 5시가 되면요.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려요. 나오는데 오히려 2시간이 걸리죠. 서울로 그러니까, 나오시는 차가 그렇게 많았던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출퇴근 시간 걸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양쪽으로 네. 다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후배를 보내셨나요? 네, 아니요. 제가 그때 제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갔습니다. 저는 주로 지방하고 그렇게 이제 서울, 경기, 서울권 결품조사로 다녔었는데, 그래서 저도 김포 하면은, 교통이 막히는 지역이다.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 전까지도 해결이 별로 안 됐었거든요. 도로가 몇 개 생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막히는 것들을 해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지금 이 김포의 시세를 만든 겁니다. 평당 1,000만 원 전후예요. 네. 예, 그러니까 고양시랑 거의 비슷하죠, 가격이. 네. 근데 김포 도시철도가 드디어 7월, 8월 달에 오픈을 한대요. 개통을 한답니다. 와, 저희가 제가 그 빠숑님 강의나 뭐 블로그 통해서 이런 그 철도 이야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이제 개통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개통하는 네. 거예요. 개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김포 도시철도는 경전철이기 때문에 이 철도만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김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끝역이 어디냐면은 김포공항역입니다. 5호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김포공항역이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네. 네, 트리플. 그래서 김포 공항철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5호선이 있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 9호선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공항철도랑 5호선을 타고는 강북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인천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9호선을 타게 되면요. 강남까지
30분 급행을 타게 되면 30분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김포에 살지만 서울의 강북과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하나의 교통 수단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지금도 프리미엄에 반영되어 있지만 향후에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김포 전체가 다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프리미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네.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아마 여기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겁니다. 제가 양호하란 말은 안 쓸게요. 비싸지는 데가 있을 거고 좀 덜 비싸지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포 도시철도는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강 시내폴리스랑 평화경제자유구역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부지가 꽤 커요. 지금 한강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는 약 한 40만 평 가까이 되는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평화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약 130만 평, 14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둘 다 일자리예요. 일자리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이제 평화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올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착공을 한다는 얘기고요. 한강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는 착공을 올해 하반기 때 시작하는 겁니다. 한강 시내폴리스는요, 제가 10년 전에 이거 처음에 기획할 때 수요조사를 제가 했어요. 한국갤럽에서. 제가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되나 했었는데 결국은 한 제가 7, 8년 전에 까먹었었거든요. 하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올 하반기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맛있던 건데 보니까 제가 수요조사 했던 거예요. 한국갤럽에서. 예.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데 2022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산업단지는 토지 조성 작업만 하는 것들이고요. 그 네. 위에 들어오는 것들은 들어올 기업체들이 알아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산업단지 조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김포토시철도, 한강 시내폴리스, 평화경제자유구역 이런 일자리와 교통망이 좋아지고 계속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3대 호재가 다 들어가는 입지이기 때문에 물론 입지에 따라서 김포 내에서도 이렇게 좀 다르겠지만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데일리 기사고요. 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해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도 7월이잖아요. 네네. 네,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달라진다고 소개가 돼 있는데 네. 여기 있는 그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뉴스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예전에 얘기를 했을 텐데 까먹어요. 자기랑 직접 연관이 없으면은 바로 이제 써먹을 수 없으면 다 까먹거든요. 이제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꾸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분양 정보, 제도 정보 이런 것들은 계속 알려주는 이런 뉴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일리 기사 있었던 경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저건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도는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도입된다.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청약 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 이것 때문에 이제 줍줍이 많이 생기는데 줍줍이 좀 부득이하게 생기는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막 언급했었잖아요. 네, 그런 네. 거 좀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신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청약 제도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똑같은 겁니다. 미리 이제 그 미계약분이 나왔을 경우에 사전 신청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재개발 지역에 이제 임대주택을 네. 좀 많이 넣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등등 도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의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실제 거주자들, 실제 시주자들에게 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 실거주하실 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제도 이거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한 7년 차까지도 허용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요거 없어지기 전까지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추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내 집 마련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요. 청약 기회도 더 많고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이자도 더 싸고 취득세도 싸잖아요. 이런 기회들은 많이 활용하시는 게 낫죠. 12월에까지 혜택이 있고 네. 일단 3년 더 연장되는 게 추진 중인데 그렇죠. 그건 또 지금 아직 국회에서 또 통과해 주셔야 되니까 네. 예, 그건 또 봐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혼부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사회 취약층들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또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아마 뭐 좀 현 정부의 좀 어떻게 보면 좀
친정부적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도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제도적인 측면이니까 바로 실감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역 이슈 부분이에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가 드디어 입주를 합니다. 평택에서 분양한 것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완판됐고, 그러니까 평택에서 완판되는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완판됐던 지역이 고덕 국제 신도시예요. 여기는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신도시라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서울서 제일 가깝기도 하고 교통이 좋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입주를 한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 이걸 왜 주목해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평택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덕 신도시 말고는 미분양 물량도 많고요. 기존 시세도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신도시에 입주를 하게 되면 조금 붐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평택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발점은 아마 고덕 국제 신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이 아프실 것 같으니까. 네. 그다음에 김포 도시철도 개통 아까 했죠? 네, 말씀드렸고요. 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착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시, 그러니까 지하철이 들어가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 지하철로 2개씩 있는데 광주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만들다 보면요, 이게 보통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이제 도심지 위주로 전철을 만든단 말이에요.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모든 지역이 100% 그렇습니다. 2호선을 만들 때는요, 메인 주거지랑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도 강남권에 2호선부터 들어갔잖아요. 네. 다른 지역도 그렇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주거지들은 다 2호선이거든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핵심 주거지들이 이제 서구하고 남구일 텐데 그 지역을 2호선이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광주의 2호선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신안산선 복선 전철 착공. 네, 신안산선은 제가 아마 다음 기사인가요? 네, 나올 저희 테니까 기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 그러니까 지하철 6호선이 강남 쪽으로 나누고 강북 쪽으로만 가는데 네. 이게 동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동쪽 방향의 끝이 지금 중랑구 쪽인데 거기서 중랑구 신내동 쪽으로 한 단계 더 간다는 얘기고요. 이 신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6호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주 좋은 노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 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6호선을 타고 환승하는 역들이 되게 좋거든요. 네. 신내역에 가면요, 경춘선을 환승할 수 있습니다. 경춘선. 네. 네. 그러면 이제 경춘선은 뭐냐면은 청량리랑 또 가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연장이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촘촘하게 네트워크식으로 격자 모양으로 생기게 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동구 일대 1만여 가구 아파트 입주. 이것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지금 강동구 전세세가 빠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매일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하게 되면은 100%입니다. 전세가는 빠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매가가 빠지는지를 보셔야죠. 저희가 그 헬리오시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네, 지금 뭐 헬리오시티에 대한 기사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거긴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개가 사람을 물었어? 뉴스거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거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전세가가 빠지는 건요, 그건 뉴스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 가격이 빠졌다. 그럼 뉴스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매매 가격이 빠졌는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안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네. 예. 그러니까 매매가가 빠지는지만 봅시다. 네. 다음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 예, GBC 착공 얘기도 3주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진다. 네. 용산공원 조성계획 공식 발표. 공식 발표는 또 뭡니까? 그냥 착공을 하지. 제가 읽으면서도 참, 네. 예, 저희 집 바로 앞인데요. 네.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요. 네. 그 이제 철조망 있잖아요. 큰 콘크리트 벽에다 담벼락. 예. 네. 그거 없어지면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89년도 1989년도에 그 독일 동벽 그 베를린 장벽 없앨 때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그 단벼락 좀 갖고 가려고요. 그래서 단벼락이 무너지면 좀 울 것 같아요, 아마. 와이프랑 손잡고 막 울 것 같습니다. 울지 네. 마시고요. 사모님도 그런 거 담벼락 집어서 집에 갖다 두는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매일 저 몰래 갖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옛날 물건,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봐요.